닭이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도기마을 여러분. 오늘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5월 13일 목요일 아침이 밝게 밝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는 이제 스승의 날이 다가오네요. 네. 자, 여러분, 걱정이 많으실 텐데 현재 상황들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올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설명이 길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각도기 TV 5월 13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현재장은 거봐, 내 말이 맞았잖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딱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거 조금 이제 남녀 간의 문제로 이렇게 하는 거 약간 연속곡이라고. 자, 막장 드라마 지금 나갑니다. 막장 드라마. 응? 저희가 분명히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 분명히 만나고 있어. 분명해. 그러던 중 그의 주머니에서 평소 안 가던 이상한 곳의 영수증이 발견되었다. 확실한 거야. 네. 바람핀 게 확실해. 네. 이 상황이 지금의 미국 시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영수증이 말이에요, 바람핀 영수증인지 그 영수증이 사업상 만나갖고 사업이 잘 되려고 하는 그 영수증인지 어떻게 아냐고. 어떻게 할 건데 그거를. 확실하지 않거든요, 그게. 근데 그냥 여기서 지금 연기하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알아서 입장에 따라서 이런 지금 막장 드라마가 나타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가 요즘 옷을 너무 신경 쓰고 잘 입고 다니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안경도 막 멋있는 거 쓰고 다니려고 그러고, 막 너무 외모를 꾸미고 안 쓰던 비비크림 바르고 막 그러는 거야. 느낌이 쏴했거든. 느낌이 쏴했는데 역시나, 자, 그 안 쓰던 영수증 그거. 이 영수증은 바로 많은 불륜의 현장에서 발견되던 그 집의 영수증이잖아.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시장이 이거예요. 자, 하나하나 지금 상황들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죠. 자, 그 영수증이 과연 바람핀 흔적, 그 증거의 영수증이냐, 아니냐, 따져보죠. 자, 인플레이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말이에요, 주가를 떨어뜨린 요인이 됩니까,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주가 떨어뜨린 요인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한테 화낸 거 아니고요. 아니, 내가 시장 애들한테 좀 연하 또는 그 놈한테 하는 얘기야. 제가 어제 유럽 시장은 말이죠,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그럼 왜 올랐는지 아세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 다시 조금 세게 얘기했지만 다시 환원해 말씀. 유럽 시장은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또 인플레이션도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상승 마감했어. 자, 근데 미국은 반대야. 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인플레이션이 주가 하락의 요인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에요. 자, 영국은 3월 GDP가 전월 대비 2.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3월 제조업 생산은 제조업 생산도 2.1% 상승했고, 예상치는 1%였어요. 예상치보다 2배 높게 했고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는 춘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4.2%로 동계 전망 대비 0.5%포인트를 높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3분기 유로존 GDP 성장률이 연환산으로 3분기 13%를 기록하여 미국을 웃돌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하나, 영국을 비롯해서 지금 유럽에서의 백신 접종 속도가 굉장히 빠른 광속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세에 대해서 더욱 뚜렷한 확신을 갖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올랐어요. GDP 상승, 경제 성장률 상승, 빠른 회복,
이건 인플레 없이 되나요, 여러분? 없이? 아마 인플레이션 오겠지. 인플레이션 올 거라고 보는 게 훨씬 맞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왜 유럽은 오르고 여기는 떨어졌어? 자, 냉정하게 생각합시다. 이제 우리 독일마을 분들은 이미 다 알아듣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새로 요즘에 또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자체가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발생될 긴축적 상황이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죠. 금리를 올리는 거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우리 생각대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졌어. 봐봐. 인플레이션이 심해졌으니까 결과치도 결국 너는 긴축을 할 거야. 넌 바람을 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이 영수증을 봤으니 너는 바람 핀 거 맞다니까. 이렇게 된 게 오늘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좀 많이 떨어졌죠? S&P 500 2.15% 떨어지면서 4,062, 다우존스는 거의 2% 가까이 떨어지면서 33,587, 나스닥은 2.67% 떨어지면서 13,000 깨지기 직전까지 밀렸고요. 러셀 2000은 3%도 넘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술주들이 초토화되었고 반도체 주식들이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잠깐 얄밉지만 냉정하게 봅시다. 다우존스 지수가 지금 엄청나게 폭락한 겁니까? 역사상 최고치가 34,000 뚫은 게 며칠 전이었어요. 34,000 역사상 최고. 왜 주식은 항상 역사적 고점이어야만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각도기 TV 분들은 이미 다 잘 알 거예요. 많이 올랐었어요. 올해 시작하면서도 가장 두려워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미국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구나. 이게 문제였는데 지금 이런 것이 한꺼번에 어우러지면서 떨어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4.2%나 빠졌습니다. 애플은 2.49% 빠졌고 아마존도 2.23, 마이크로소프트 2.9, 알파벳 3.04, 페이스북 1.3, 인텔 2.5, 퀄컴 2.9,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8,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7.02, AMD 2.85, 엔비디아 3.83, 네, 테슬라 4.4. 테슬라는 지금 상하이 공장 증축이 안 된다 뭐 이런 루머가 있었는데 한다는 뉴스가 또다시 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웰스파고는 0.17% 떨어졌고 버크셔 같은 경우는 0.95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덜 떨어졌지만 델타항공 같은 경우는 또다시 3.3%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죠. 여기서 봐요. 그러면 이번 이거에 대해서 금리를 올리는 주체는 누구? 금리 결정은 누가 해요? 연준이 하죠. 자, 연준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연준. 다행히 의미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차드 클라라다 연준 부의장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회성 물가 상승이며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일시적일 것이다. 똑같아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 네. 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네, 인지는 하고 있어요. 이는 2020년 경제활동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마비되었던 상황에서 발생한 기저효과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20년 봄철에는 서비스 섹터가 완전히 마비되었던 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많이 나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2022년 또는 2023년에는 인플레이션이 2%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다. 우리를 세게 움직이게 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뉘앙스가 있고요. 완전 고용 상황이 다시 조성되는 데에도 시간이 상당히 필요할 전망이다. 4월 고용지표에서 실업률은 6.1%로 나타났는데 여기 중요해요. 노동 참여율 등을 조정할 경우 실질 실업률은 8.9%로 추정된다. 6%보다 훨씬 높다. 실업 상황 비 미국 고용이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2022년 내년 8월까지도 월 50만 명의 고용 증가세가 유지돼야 매월 50만 명 이상 꾸준히 돼야 2022년 8월에 가야 정상화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 연준이 통화 정책을 조정하려면 여전히 매우 많은 종류의 경제 지표가 분명한 경기 회복을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뒤집으면 아직 모든 지표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정리되시죠? 칼자루를 쥐고 있는 입장은 여전히 똑같아요, 입장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왜 도대체 이 난리가 폈을까? 이게 또 남녀 차별은 아니고 그냥 막장 드라마 이해해 주세요. 와이셔츠 카라에 립스틱이 묻어온 거지. 와이셔츠 카라에 립스틱이 묻어왔어. 이거는 확실한 신증을 갖게 하는 결정적 근거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지금 시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집을 지으려고 그랬더니 말이지. 집 짓는데 돈이 너무 많이, 왜? 목재값이 너무 많이 올라. 그 다음에 물건 살려고 그랬더니, 차 살려고 그랬더니 차 없대. 왜? 반도체가 없어서 반도체 값도 올라가겠네. 아니,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어느 날은 카라에 묻혀오고, 어느 날은 소매에 묻혀오고, 막 여기저기 막 묻혀와. 이건 뭐 100%지. 100%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녀가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진짜. 결백을 좀 믿어. 나 답답해 죽겠네. 라고 얘기해도 나는 이미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거죠. 자, 인간이 만든 세상이 이렇습니다. 인간이 만든 시장, 인간이 만든 컨센. 그래서 유럽 시장을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유럽은 경기 상승이 엄청 빠방 터지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좀 나타났지만 어떻게 돼? 주가 올랐어. 미국은 주가 빠졌어. 자, 그러면 핵심 뭡니까? 왜 그래요? 왜? 유럽하고 미국이 뭐가 달라요? 다른 게 하나 있죠. 미국은 주가 많이 올랐고 유럽은 많이 못 올랐어. 이 차이지.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시장을 타격한 핵심 뉴스 말씀드리도록 하죠. 이제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월보다 0.8%,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나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월가 예상치는 얼마였느냐? 0.8이 나왔는데 0.2였고 4.2가 나왔는데 3.6이었어요. 월등히 높게 나왔죠. 그래, 이번에 확실한 증거가 나왔다니까. 내가 아는데 이 집 영수증은 100% 불륜 장소야. 거기서 영수증이 나왔어. 아니, 왜 호텔에 가면은 사업 비즈니스를 할 수는 없습니까? 네? 죄송한데 오늘 계속 막장 가네. 네, 분위기가 워낙 험했기 때문에 저도 같이 좀 험해지네요. 자, 이번에 이제 CPI가 나온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전년 대비 상승률이 4.2% 상승이 나왔는데 2008년 9월에 기록한 4.9%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CPI가 높게 나온 건 맞아요. 그 다음에 에너지와 음식료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9%, 전년 대비 3% 올랐습니다. 한 0.3 오를 줄 알았는데 0.9가 올랐고 2.3 오를 줄 알았는데 3%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둥둥둥 뜬 거죠. 이에 따라서 모든 금융 상황들이 거기에 맞춰서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금리가 상당폭 상승했습니다. 10년물이 1.7까지 살짝 찍었어요. 순식간에. 여러분, 더 웃긴 건 뭐야? 독일 10년물 더 웃겨. 독일 10년물이 마이너스 0.2% 정도 되었었잖아요. 지난번에 이건 뭐 자주 안 봤으니까 매일 업데이트를 해드리진 않았었는데 오늘 0.11%까지 마이너스 0.11%까지 금리가 확 치솟았어요. 다 전반적으로 치솟았고 BER 본정금리가 5년 본정금리가 2.73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10년 만에 가장 높은 BER이고요. 그 다음 10년 BER, 10년 본정금리 2.566%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런 그동안의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 금리, BER 이런 거 이렇게 올라오면 긴축을 단행해야 되고 이제 시장에서 빠질 준비를 해야 돼. 근데 게다가 주가도 많이 올랐어. 언제 빠지지? 이거 진짜 안 한다고 하는데 믿어야 되나? 연준이 형이 믿어야 돼. 모르겠는데. 빠져야 될 것 같아. 너무 많이 올랐는데 고점이라고? 이상한데?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CPI 딱 뜨니까 빠방! 맞네. 그거였네. 앞불싸 이러면서 도망간 거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투자 전문지 베런스는 투자자들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긴축된 고용 시장을 중앙은행이 대응해야 한다는 신호로 보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1년 유럽 중앙은행이 경기 회복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근거로 금리 인상을 두 차례 진행하였고 첫 인상 이후 주요국 증시는 약 15% 이상 하락했다. 그러니까 금리는 올릴 것이고 이제 여기는 조금 다른 유럽 은행 얘기를 했죠. 금리를 올리면 장은 큰 폭으로 빠진다. 이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나스닥은 한 주간에 무려 5%나 빠지고 있는데, 사전에 이렇게 많이 빠지면 진짜로 금리 올리는 때는 안 빠질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모로 지금, 자, 지금 이렇게 이 상황으로 오게 증폭시켰던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비철금속 가격 상승이에요. 그죠? 오늘은 비철금속 가격은 좀 빠졌습니다. 이 비철금속 가격도 공급 렉 때문에 오른 것도 있지만 이런 심리 때문에 인플레이션 확실하다라는 심리 때문에 오른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면서 만약에 비철금속 가격이 이제 슬슬 내려가면서 좀 안정화된다.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도 상당히 떨어질 거예요. 지금은 정확하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의 실질적 상황보다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심리,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라고 하는 이 심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은 타격을 한 것이다. 그러나 따져보면 핵심적인 건 따져보면 뭐냐,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랐고 이 많이 오른 상황들을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으로 땅 하고 맞은 게 오늘의 미국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한국 시장에 빠진 게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미국 시장의 상황들은 그대로 연결될까요? 금리 인상이 된다, 실질적 금리 인상이 된다 하는 거는 좋지 않죠. 신흥국에서는 자금을 뺄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지난 이틀간 외국인들은 어마어마하게 2조 이상씩 주식을 때려 팔고 나갔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큰 손이에요. 여전히 한 2,500조 시장에서 거의 1,000조 정도의 시장, 그동안 우리가 외국인들한테 너무 뺏긴 거지. 외국인들 보기에 야 이런 숨은 보화가 있어 하고 남들 보기 전에 다 사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수십 년 전부터 사놓고 그냥 IMF 때부터 사가지고 그냥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좋은 시장이니까 한국 시장은 좋은 기업들이 많으니까. 예. 결국 비싸게 사줘서 상당히 안타깝긴 한데, 그러나 어쨌든 우리 손으로 조금 더 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자, 이거는 냉정하게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계속 때려판다, 미국 시장 상황들 때문에 계속 때려판다 이러면 시장은 못 올라가죠. 못 올라가고 떨어지죠. 왜냐하면 주포인데, 주포가 맞긴 맞지. 개인들의 힘이 어마무시하게 세고 개인들이 새로운 시장을 작성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개인들의 자금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대체제가 생기지 않는 한 한국 시장으로 자금이 계속 들어오면서 시장을 강하게 버텨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들이 큰 손이라는 사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렇게 다 때려 판다면 시장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본질적으로 미국 시장의 지금 이 발작적 상황들, 기술적 발작과 발작적 하락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진실에 근거한 발작이냐 심리에 근거한 발작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심리에 근거한 발작이라고 말씀드리는데, 하나 미국 시장이 한국 시장하고 다른 것은 가격이 그동안에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시장은 지금 이익 컨센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160조까지 이익 컨센이 올라갔어요. PER 레이쇼가 15로 역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거기서 이제 살짝 떨어지죠. 주가가 떨어져서. 그런데 여러분, 금리는 최저치입니다. 과거로 따지면 분명히 버블은 맞아. PER 레이쇼 15면 그렇지. 그런데 그때는 금리가 3, 4, 5%대였고 지금은 금리가 0%대예요. 1% 정도 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PER 레이쇼 15를 똑같이 봐야 되느냐 하는 의문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시장 컨센이 우리도 옛날보다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PER 레이쇼 15가 비싼 게 아니야. 물론 고무줄이야. 팬티 고무처럼 완전 탄력성 좋아. PER은. 이 멀티플이라는 건 진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바는 없지만, 그러나 시장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인정을 해주면 가는 거고요. 시장은 비싸다고 생각하면 떨어지는 거고요. PER이 10배라도 비싸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PBR 레이쇼로 따져서 막 말도 안 되는 막 60%, 막 70%, 60%까지 떨어지잖아요. 예. 자기 자산의 60%단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도 발생하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만드는, 컨센이 만드는 세상이다 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가격을 높여주었던 미국의 컨센이 갑자기 냉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또 나빴던 것은 아니다라고 또 그것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복잡한 상황이신데요. 핵심은 내가 가진 기업의 이익 성장이 지속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런 기업들은 들고 계시면 되고, 그때 그랬죠. 우리 지난번에 김영준 이사하고 얘기했습니다만 다 같이 폭락을 하죠. 근데
나 폭락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 나는 이 정도 시장이면 이렇게 폭락하는 게 맞아 했는데 저 형은 절대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같이 떨어졌어. 그럼 그쪽으로 리밸런싱, 갈아타는 것까지 고려해 봐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시간이 너무 길었네요. 어제 오늘 너무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해서 놀라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길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어제보다는 밝은 얼굴로 여러분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핵심은 뭐냐면 내 기업이 좋으냐, 내가 투자한 이 기업이 좋으냐, 이게 핵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